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4월 22일 월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25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6%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약보합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정전으로 인해서 방송이 매끄럽지가 못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마감 영상 간략하게 최대한 요약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 혼조세를 보이다가 막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본격적으로 들어갔고요. 이번 주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 4종목이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3일 화요일 장후에는 테슬라, 24일에는 메타, 25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등이 실적 발표 예정이고요. 한국 시간으로 26일 금요일 밤 9시 30분에는 대망의 PCE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5월 1일 FOMC에 많은 스탠스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PCE에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은 2.6%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금요일에 급락이 나왔죠. 10%. 개인 콜옵션 매수 시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개인들이 콜옵션을 접근해서 상대적으로 기관들이 콜 매도로 승부를 보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전망을 이때부터 말씀을 드려왔고요. 실제로도 3월 11일 기점으로 나스닥이 더 이상 힘을 많이 쓰지 못하는 기점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횡보하면서 콜옵션의 프리를 깎다가 옵션 만기를 맞춰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기억하실 것, 3월 11일 BTFP 종료 이후로는 그 1년 전과 1년 후가 미국 증시의 힘이 달라진다. 그 전까지는 올랐다면 그 이후로는 횡보를 하든 하락을 하든 그 전에 1년보다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변수는 미국 대선, 바이든이 어떤 일을 벌일지 거기에 따른 변수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수급적인 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현물이 아니라 옵션, 선물 옵션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옵션 만기일에 저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개인들이 접근했던 콜옵션은 다 죽었겠죠. 다 휴지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기관들의 콜 매도 포지션은 전액 수익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끝났고 이제 다음 월물 포지션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효과로 시장이 약간 오버한 건지 그날 급락이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경계 라인을 지나왔죠. 이 구간을 통과를 했다라는 거, 여기를 지켰어야지 그래도 적당한 1차 파동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냥 조정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걸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옵션 만기일 효과로 그냥 오버한 건지 아니면 22년 1월처럼 하락장의 서막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옵션 만기가 끝난 오늘부터 5월 1일 FOMC까지 긴장하고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2년 1월은 월봉으로 보면은 이 시기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요 서막, 여기를 알리는 형태가 될 것인지. 지금 이게 연두색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저희가 겹쳐서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연하게 좀 바꿔놓고 보겠습니다. 없어졌네. 어쨌든 자, 요 구간, 자 여기 잘 올라가다가 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요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요거는 좀 넘어갈 것 같고, 어쨌든 뭐 중간에 이제 월봉 연속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장기화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수급으로 그 다음에 현재 시장의 어떤 지금 일정들, 그 다음에 쌓인 해결해야 될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엄청난 미국 증시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죠. 22년 말경 최하단부에서는요, 개인들이 미국 증시를 믿지 않았습니다. 네, 그 당시 분위기를 한번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미국 증시가 뭐 하루에 뭐 4%씩 떨어지고 막 그런 날도 많았고, 그렇죠? 툭하면 떨어지고 하던 시기에 개인들은, 전 세계 개인들은, 우리나라 개인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를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0,000포인트 이내에 떨어져서 몇천 포인트 간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렸죠. 그 정도로 미국 증시를 불신하고, 그렇죠? 계속 하락하는 증시로 그러다가 빗각을 넘어서서, 하락 추세를 넘어서서
돌파하기 시작해서 계속 상승하니까 미국 증시에 대한 강한 믿음이 형성이 돼서 이윽고 이런 구간까지, 고점 구간까지 와가지고는 각종 미국 증시를 다루는 커뮤니티, 개인들이 수십만 명씩 최소한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보면 지금 미국 증시의 어떤 특정 종목들, 특히나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특히나 더 강했던 종목들, 뭐 테슬라는 이제는 좀 많이 없는데 아직도 그러더라고요.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애플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떨어지면 좋지, 오히려 좋아 라는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 대다수가요.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하락하면 어차피 올라갈 거 매수 단가는 낮추고 비중을 더 태우고 더 모을 수 있으니까 좋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주 위험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매수 단가가 더 싸지면 많이 모을 수 있고 좋다는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서 대중들을 모두 살려주는 건 기관 입장에서는 불리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게 만드는 작업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동안 미국 증시는 한동안 상승만을 보여주면서 거의 조정도 잠깐씩만 떨어졌고 대체적으로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그 시장을 믿게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 자체가 어려운 거죠. 믿게 만드는 거. 불신해서 신뢰를 얻기 위해 이런 시기를 보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 있다. 21년 1월 삼성전자의 동학개미 운동, 삼성전자 9만 몇천 원대까지 갔던 거, 그 다음에 23년 에코프로 150만원 가던 때, 에코프로 BM 50만원대 가던 때, 포스코 퓨처엠 급등하던 때, 포스코 홀딩스 급등 후에 급등하던 때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락 전환돼서 지금은 모두 반토막 이상 나 있죠. 비슷한 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금융시장에서 항상 늘 대중들의 반대편에 서야 되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하락장의 서막이면 장기간 하락이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이기에 특정 구간을 강한 거래로 되돌리며 회복시켜 놓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구간은 일단 첫째 여기 지금 그어둔 요 라인을 다시 강한 거래로 안착시키는 방법이 1순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락의 전체 어디요? 피보나치. 지금이 저가를 이미 찍은 거라면 피보나치 라인 조정대를 그어서 자, 고가부터 현재의 저가를 연결하는 38.2% 내지 50% 선, 사실은 61.8% 반등까지 넘어가는 게 좀 더 확실한데 어쨌든 단계적으로 이 구간을 넘어서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23.6% 요 구간이 가장 1차적인 라인, 2차, 3차, 4차 라인까지 회복하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해야 요거 그냥 일단락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최소한 2번 내지 3번은 가져야 돼요. 그게 아니고 거기서 또 막혀버린다면 지금은 하락이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구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섣불리 다가서면 위험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미국 증시가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충분히 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렵죠. 차라리 밑에서 일정 부분의 반등을 못 먹으면 못 먹었지 먼저 예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급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 대선은 변수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돈을 풀어가지고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할 겁니다. 지난번에 2주 전에도 학자금 탕감해줬죠. 그런 식으로 돈을 풀어서 표심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이거는 한미 정치가 다 동일하죠. 우리도 25만원을 줄 테니까 나를 뽑아줘. 이런 방식의 어떤 이런 방식의 정책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25만원 미국은 학자금, 탕감 등 뭐 이런 방식 돈을 풀어서 그렇죠? 돈을 풀어서 표심을 사는 거 이런 행동이 증시에는 과연 좋을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청구서는 반드시 날라오고요. 미국이 그 청구서를 받을 시기에는 대선이 끝나고 상업용 부동산 만기가 대거로 터지는 2025년에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은 기재부의 밸류업 이슈 자, 뉴스를 같이 보면서 자, 요런 기사가 나왔죠. 기재부 밸류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한다. 세제 혜택은 얼마나 될까라는 기사가 쭉 떴죠.
자, 여기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9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업 밸류업 일환인 주주 환원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전해지면서 오늘 갭 상승을 만들었고요.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뛰었죠. 그래서 상위 금융소득자에게 세금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밸류업의 날이었고요.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지수가 약세였습니다. 이거는 미국 증시로부터 이어지는 거였죠. 엔비디아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등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영향받아서 오늘 반도체 지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지수를 잠깐 체크를 하면 KRX 반도체 지수 보시면 오늘 뭐 꼬리는 좀 달았지만 어쨌든 전일 대비 꽤나 하락하는 모습, 2.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구간을 이탈했다, 여기 빗각 부분을 이탈했다라는 거죠. 여기를 다시 살려놓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되겠다, 좀 더 추가 하락을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밸류업 종목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삼성화재, 삼성생명, 신한지주, 기아, 현대차 등이 오늘 급반등 성공했습니다. 근데 단기 매물이 좀 많은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는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 밸류업이 나왔을 때 장기 매물을 그냥 금방 작은 돈으로 소화시키면서 올라갔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거래가 좀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 매물이 좀 많아서 조금 더 힘이 버거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따라서 오늘 반도체 약세와 밸류업 강세가 힘의 대치를 이루면서 장중 혼조세를 많이 보였죠. 게다가 위클리 옵션 월요일도 콜풋 개인들은 양매수, 물론 풋옵션에 조금 더 우위를 보였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양매수 포지션으로 혼조세를 보이다가 개인들이 더 많았던 풋옵션 쪽을 죽이기 위해서 막판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던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은 개인들 풋옵션 우위였고요. 외국인 선물은 단기 과매도를 보인 뒤 어제 금요일까지죠. 금요일까지 단기 과매도 말씀드렸죠. 5조원 4월달에만 5조원을 팔았다. 단기 과매도다. 한 번에 팔 수 있는 그 짧은 구간 속에서 보인 것은 거의 찼다. 그러니까 환매수를 보여줄 차례다 라고 주말에 마감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대로 오늘 환매수가 일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그 환매수량은 크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외국인은 선물 환매수를 오전 3천억까지 끌어올렸다가, 자, 요 차트를 보면서 갈색입니다. 갈색 라인. 외국인들은 선물을 3천, 4천억까지 올렸다가 점심시간대까지 다시 줄였고 2시 이후에 5천억 선까지 매수하다가 다시 종가 부근에 떨어뜨려서 2,839억 매수로 줄이면서 마감했다라는 거. 개인은 위클리 옵션, 풋옵션 우위의 양매수지만 평소에 비해 크게 덤비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개인들이 풋옵션이 더 많았어도 조금 더 혼조세가 지속될 수 있었던 계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일 추정 범위입니다. 9시 50분부터 체크를 했고요. 345에서 360. 아침에는 좀 많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아침에 좀 크게 나왔죠. 그 다음에 점점 좁혀져서 시간 불분명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이 시간에 제가 정전이 나서 제대로 컴퓨터로 HTS로 지금 파악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정전이 끝나고 전기가 들어온 다음에 켜서 보니까 이렇게 좁혀져 있더라. 그래서 그게 시간이 정확히 언제 그렇게 바뀌었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드렸고요. 어쨌든 352.5와 357.5 사이로 들어오면서 중간값이 355로 향했고 마감은 그것보다 조금 상단에서 357.5를 주냐 마냐 싸움으로 가다가 안 준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은 환매수 우위였고요. 4월 달에는 단기적으로 과매도를 보였기 때문에 환매수 필요성 주말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었죠.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 외국인 최대 매도가 나왔습니다. 846만 주 외국인 매도가 나왔고요. 이는 차익 거래입니다. 제가 계속 요즘에 강조드리지만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거의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는 생각인데, 처음 하거나 이제 막 책으로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되는구나, 기관 수급을 봐야 되는구나, 이런 거 공부할 때 있죠. 외국인들이 야, 이만큼 여기서 이렇게 샀는데 이들이 수익을 보려면은 저 위까지 끌어올릴 거야 라는 단편적인 생각,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파생은
단순히 현물 수급으로만 따질 게 아니다 시장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기서 잔뜩 샀어도 여기서 팔았어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외국인들은 여기서 매수를 해도 여기서 매도를 해도 심지어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A에서 매수를 하고 B에서 매도를 해도 외국인들은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됩니다. 이 안에서 차익 거래만 낼 수 있게 세팅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주식 선물로 하든 지수 선물로 하든 삼성전자는 인덱스 성향 이 종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를 통해서 지수를 움직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수 선물 세팅, 지수 선물 옵션 세팅을 해놓고 얘를 팔아서 같이 동시에 청산하면서 차익 실현을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급을 외국인들이 많이 땡겼다고 해서 위에서만 꼭 팔아야 된다는 걸 이해하는 것부터가 출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저 밑에서 대량 매도를 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개인은 떨어질 때 매수 주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537만 주 매수.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여기서 대량으로 팔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무조건 내릴 거야 라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죠. 다시 끌어올리면서 외국인들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누적된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차익 구간이 나온다면 폭탄 매도를 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20년간 외국인들은 58% 외인 비중 단 한 차례 보였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에는 맥스 56%로 갔다가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삼성전자는 이제 60억 주가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1% 낮추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도 55.8%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물량은 정말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 외국인들이 보일 수 있는 매수량의 상단에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차익 거래할지 계속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750752 24년 1분기 1, 2, 3월 내내 지겹도록 들으셨죠? 거기가 계속 막혔다. 어디죠? 자, 이 구간 삼성전자 750752 여기 너무 오랫동안 막혀있다. 이거 좀 진하게 표기해볼까요? 자, 요 라인을 왜 안 뜨니? 어이구 잠깐 요 라인을 자 두껍게 3포인트로 해서 요 라인 보이시죠? 요 라인 정말 우리 지겹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거예요? 저항이 된다. 계속 강한 저항이 된다. 근데 그거를 요날 완전히 돌파하고 올라섰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지지 라인이 됩니다. 지지 라인 어디까지 나왔어요? 오늘 751까지 딱 그 사이까지만 찍고 갔습니다. 오늘 저점이 지지가 발동했다라는 거. 자, 여기가 이번 주에 계속 지켜질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뚫린다면 다음 라인까지 바라봐 줘야 됩니다. 순서대로 반등이 여기서 나온다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뭐 하루아침에 반등을 하든 조금 더 여기서 비비다가 반등을 하든 어쨌든 이 구간은 1차적으로 지켜줘야 될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키냐 뚫리냐 요것도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외국인이 올해 현물 매수분 17조 9천억 정도 남았습니다. 19조 원을 넘게 샀다가 그래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내보낼 폭탄이 많다는 것. 외국인 선물 매도 세팅이 되니까 점점 현물 매도량이 늘고 있죠. 그런 것들 체크를 계속 해보셔야 되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7,500억 매도했고요. 코스피는 조단위 매도가 터지고 여러 번 터져야 어느 그 완전히 물갈이장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강하게 돌아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 356.74에서 동시효과 진입해서 356.89에 마감했고요. 355 콜옵션은 1.72에 진입해서 1.89로 마감, 357.5 풋옵션은 0.83에서 진입해서 0.61로 마감했고요. 나머지 바깥쪽은 다 꽝이 되어 0.01로 죽었습니다. 개인들이 오늘 하루 종일 붙어 있었던 위클리 풋옵션은 막판에 대거 휴지가 되었습니다. 355 풋옵션, 352.5 풋옵션, 350 풋옵션들 모두 휴지가 되었습니다. 개인들이 오늘 제발 내려와라 제발 내려와라 하면서 계속 붙어 있었던 풋옵션이죠. 근데 개인들이 그렇게 내려와라 내려와라 하고 있는데 내려오겠습니까? 누구 좋으라고요? 그쵸? 이렇게 하락 배팅을 하는 것은 위험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풋옵션을 이탈하는지 여부가 중요했죠. 개인들이 계속 갖고 있으니까 기관들은 그냥 올리면 되는 거. 올리면 개인들 그거 자연스럽게 녹아서 그거 뺏어올 수 있는 거니까 잘 안 내려주겠죠. 그래서 흔들다가도 다시 올리는 구간 왜 올리는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투신이 종가에 선물 매수 베팅 6천억 이상. 그리고 제가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게 지금 지나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중에 실시간으로 계속 그런 관점을 말씀드려서 파생반에 매매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죠.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풋옵션이, 개인 풋옵션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눌렸을 때 조정시 롱 포지션을 보자. 눌렸을 때 롱 포지션을 접근하자. 엇박자 타시지 마시고 눌렸을 때 롱 포지션을 보자. 근데 그 눌리는 게 어느 지점에서 눌리는지 저항 구간도 판단을 하자. 이런 식으로 봐야 됐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숏보다는 그래도 뭐 이런 구간들은 뭐 오바니까 공략할 수 있다고 쳐도 일반적으로 그 뒤의 상황에서는 조금 조정받았을 때 좀 지지가 확인된다면 롱 포지션으로 들어가서 단타를 치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급적으로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파생반 분들은 오늘 트레이딩을 마쳤고요. 이렇게 또 수익 올려주셨습니다. 뭐 오늘 좀 어려운 날이기도 했죠. 어쨌든 변동성이 생각보다 아침에 거칠게 나왔고 혼조세로 왔다 갔다 엇박자만 안 타면 됐습니다. 아침에 좀 바빴는데 눌림 롱 포지션 관점 믿고 수익을 보셨다. 일당 마감하고 실손익 일당 하셨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이제 수익만 따서 보면은 최고 오늘 수익 2,769만원 수익. 정말 잘하시는 우리 파생반의 에이스 분 고가에서 숏을 보셨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대체적으로 오늘 눌림 롱에 입각하거나 저항대에서 잠깐 단타를 숏으로 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대체적으로 어쨌든 롱 포지션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38만원, 2767만원, 53만원, 565만원, 282만원, 115만원, 31만원, 41만원, 35만원, 190만원, 166만원, 70만원, 56만원 해가지고 올려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조금 더 발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감 진행할게요. 자, 투신이 오늘 종가의 선물 매수 베팅 6천억 이상 보여줬고요. 투신은 오늘 이런 식으로 신규 매수 베팅의 종가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주황색 바 보이시죠? 그래서 신규로 6천억 이상 신규 매수 포지션이고 기존 수익 중인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투신은 매도 포지션 누적을 갖고 있고요. 수익은 현재 다른 투자 주체들보다 더 잘해서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300억 매수, 300억 수익 추정이 되고 있고요. 선물에서만. 그래서 종가를 끌어올린 주체가 투신이었고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거기에 대고 일부 매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하면은 시장은 오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어떻게요? 밸류업 종목이 상승을 시키고 반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가 하락을 만들면서 대치 상태, 그래서 혼조세를 보였고 막판에 개인들 위클리 옵션, 풋옵션을 잡기 위해서 끌어올리면서 반등 마감에 성공했다. 금요일에 저점을 찍은 자리가 단기 낙폭 마무리 자리 후보로서 충분하고, 자, 그 자리가 이 자리죠. 충분한 단기 낙폭 자리로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빗각 하단, 그쵸? 구름대 하단, 그 다음에 빗각을 살리는 밑꼬리, 그렇죠?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상태고 어디까지 돌려서 반등이 나올까에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롱을 오늘 적극적으로, 요즘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는 좀 부담이고요. 차라리 일부는 놓치더라도 상황을 좀 주목해보자. 왜요? 나스닥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수급 구조 때문에. 그래서 이후 얼마나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상승 전환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미흡하다.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미흡하다. 여기서 좀 이게 무조건 돌아올리는 첫 양봉을 보인다고 그냥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덜 먹더라도, 내가 놓치더라도 어느 구간은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과를 떠나서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 결과만 따지면은 이 수많은 움직임 속에서 당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당하면 끝장입니다. 파생은 크게 당하면. 그래서 미국 나스닥 개인 수급이 롱으로 전환된 시기이고 중요 자리를 옵션 만기일에 이탈한 만큼 나스닥이 회복력이 나오는지부터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그래도 저점 후보를 찍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숏포지션 모아서 스윙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물량은 금요일 점심시간대쯤에 대거 청산하면서 가시라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요런 데서 숏을 갔던 것들을 청산 좀 하시고 나중에 다시 포지션 접근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거기다 이제 금요일에 밑꼬리 때 끊어냈던 거
그래서 수익 금요일에 굉장히 많은 인증이 올라왔었죠. 지금은 좀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빗가게도 아직도 막혀 있는 상태고 오늘 미국 증시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서 5월 1일까지 일정들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긴장을 좀 하면서 체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상황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 구독하시면 모두가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보시고요. 신규 구독하신 분들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같이 입장해 주시면 장중에 필요한 내용을 계속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라이브 방송을 매일마다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장중 방송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